매일 돈을 버는 바로 그 사무실에서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간절히 바라는 분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마른 모래알갱이처럼 손에 닿을 때마다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칠 때까지 일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쉴 새 없이 노력하지만 남들이 입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부러워합니다. 마침내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순간 그것은 다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운명의 진정한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만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피곤해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성철 사부님께서 2026년에 보물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실 겁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행운과 부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참된 어른이시자 큰 스승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이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는 우리네 안타까운 발버둥을 향해 가슴을 깊게 울리는 아주 무겁고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밖에서 형체조차 보이지 않는 뜬구름 같은 운을 애써 돈으로 사려고 애태우지 말라고 타이르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팍팍한 삶 속에서 행운과 넉넉함을 바란다면 남은 말년만큼은 남들 견인질하지 않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훈훈한 재미난 삶을 뭘 찾을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허망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발을 딛는 거실이나 하루 종일 치열하게 버텨내는 사무실 한가운데에 특별한 나무별 무늬를 조용히 들여놓으라고 다정하게 다독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들으면 참으로 허탈할 만큼 소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것만으로 될까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기이한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을 훌쩍 넘기고 바다의 거센 물길을 단번에 가를 듯한 거창하고 웅장한 비방을 내심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고작 공간에 덩그러니 놓인 나무별 무늬 하나가 꽉 막힌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믿기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왜 하필 눈부신 금이나 은도 아니고 값비싼 보석도 아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의 무늬를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던 거대한 우주의 흐름과 내 집안의 미세한 공기까지 다스리는 아주 깊고 심오한 자연의 섭리가 고스란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고단함을 이고 머무는 공간을 조용히 채우는 나무결은 결코 단순한 눈요깃거리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 숨을 쉬는 거대한 생명체의 핏줄이 고요하고 끊임없이 흐르듯 집안 구석구석에 맺힌 남고 탁한 기운을 조용히 빨아들이고 바깥 세상에 맑고 찬란한 생기를 온 사방으로 따뜻하게 퍼뜨리는 생명의 호흡기이자 둥근 운명이 들고 나는 참으로 귀중한 통로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다정한 시간 저와 함께 조용히 발걸음을 맞춰 끝까지 머물러 주신다면 성철 스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이 소박한 비방 속에 감춰진 진짜 삶의 이치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엉켜있던 여러분의 말년복을 시원한 가을바람처럼 탁 트이게 뚫어줄 구체적인 생활의 지혜를 제 속을 다 비워내듯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이 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이 험한 세상을 마주하는 눈빛과 매일 가만히 숨을 쉬는 공간의 공기가 몰라보게 부드럽고 맑아져 있음을 온몸으로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조용하고 느릿한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고 계신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여러분 참으로 길고도 매서운 세월의 칼바람을 묵묵하게 온몸으로 다 견뎌오셨습니다. 남들 다 자는 캄캄한 새벽 차가운 별빛과 이슬을 머리에 이고 총총히 집을 나섰다가 둥근 달빛을 쓸쓸히 등지고 터덜터덜 돌아오던 그 수탉이 많았던 날들 동안 여러분의 멍든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내 가족 행여나 남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굶기지 않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고운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번듯 한번 키워내보겠다는 그 눈물겹고 애초로운 일념 하나로 점점 굽어가는 허리 한번 편하게 쫙 펴지 못한 채 이 거칠고 무서운 세상을 억척스럽게 살아내셨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남몰래 반짝이던 젊은 날의 푸른 꿈과 낭만들은 행여나 누가 볼까봐 깊은 장롱 서랍 속에 꽁꽁 숨겨두고 그저 하루하루 쉼 없이 목밑까지 밀려드는 벅찬 삶의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기어이 여기까지 걸어오셨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앞면이 의사 미터 남짓대고 안으로 10m 깊이로 길게 뻗은 25제곱미터 남짓한 좁고 답답한 사무실이나 식당 구석에서 대여섯 명의 사람들과 매일 부대끼며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땀 흘려 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여나 내 작은 사업장에 서운한 일은 생기지 않을까, 거래처에서 돈이 끊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직원들의 월급날이 턱밑까지 다가오면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남몰래 화장실에 숨어 가슴을 치며 소가리를 하셨을 그 깊고 진한 고단함을 제가 감히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고운 청춘과 맑은 피부를 다 내어주고 피땀을 비처럼 흘려 일터와 가정을 지켜왔건만 어찌된 영웅인지 나이가 한 해 두 해 야속하게 더해갈수록 내 어깨에 얹힌 삶의 무게는 덜어지기는커녕 자꾸만 더 무겁고 팍팍해져만 가는 것 같아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품 안의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느라 집안에 남은 기둥뿌리마저 몽땅 뽑아내어주고 이제야 겨우 구금등을 따뜻한 방바닥에 뉘어볼까 싶었는데 어느새 남은 것은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날씨보다 먼저 알아채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오면 지치고 병든 몸뚱어리뿐입니다. 문득 돋보기를 끼고 펼쳐본 낡은 장부의 얄팍한 숫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면 앞으로 다가올 나의 기나긴 노후가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길처럼 두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져 곤히 잠든 가족들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쳐낸 밤이 또 그 얼마이겠습니까? 나는 참 평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비눗물 나게 한 번 안 하고 그저 남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만큼 묵묵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 요령 피우고 얄밉게 자기 입속만 차리며 남을 밟고 올라서 사는 사람들은 땡땡거리며 여유롭고 따뜻하게 잘만 살아가는 것 같아 억장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면 대체 저 높고 푸른 하늘은 무심하게도 왜 나에게만 이토록 시리고 가혹한 겨울 같은 계절을 주시는지, 내 지난 생의 짐과 업보가 대체 얼마나 무겁길래 얼마 남지도 않은 말년의 삶마저 이토록 고단하고 외로워야만 하는지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서러워하신 날들도 참 많으셨겠지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 입는 것 안 입고 먹고 싶은 것 꾹꾹 참아가며 악착같이 쌈짓돈을 모아보려 발버둥을 쳐도 마치 밑이 아예 깨져버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돈은 내가 쥐줄도 모르게 훌쩍 새어나가 버리고 일터와 집안에서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잦은 다툼과 마찰이 끊이지 않아 참으로 하루하루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만큼은 부디 의심하지 마시고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다정하게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얇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시린 현실과 사방이 거대한 철벽으로 꽉 막혀버린 듯한 그 먹먹한 답답함은 결코 여러분이 남들보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못나서 겪는 일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조금 덜 부지런했다거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하늘에 벌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왔고 또 눈물겹도록 훌륭하게 여러분 몫에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고 걸어오신 참으로 귀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며 스스로를 뾰족하고 아픈 가시덤불 속으로 매몰차게 몰아넣고 자책하며 괴롭히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이토록 잔인하게 꼬여버리는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진짜 원인은 여러분의 땀방울과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숨을 들이마시고 쉬며 머무는 그 귀한 거실과 좁디 좁은 작은 사무실을 조용히 맴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아주 단단히 뭉치고 꽉 막혀버렸기 때문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외연으로 탁해지면 가슴이 답답하여 편안하게 숨을 들이쉴 수 없듯이 공간에 흉흉하고 뾰족한 운기가 고여서 썩어 정체되면 밖에서 아무리 맑고 달콤한 대운의 물을 길어다 부어도 그 자리에서 금세 그 빛을 잃고 악취를 풍기며 썩고 마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모질게 찌르던 그 억울함과 자책의 무거운 돌덩이를 방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잘못 엉켜버린 공간의 문이 하나를 살짝만 거두고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팍팍하고 서러웠던 삶은 머지않아 다시금 꽃이 피는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일터와 집안을 부드럽게 감돌아야 할 이 귀한 재물의 기운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찔리고 베이고 상처를 받아 이토록 꽁꽁 꼬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스쳐 지나치는 일상의 평범한 풍경들을 가만히 되짚어보고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몇 푼을 아끼겠다는 생각으로 혹은 그저 요새 텔레비전에서 유행하는 색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짜 나무가 가진 깊은 숨결이 전혀 담기지 않은 싸구려 가짜 무늬시트지를 거실 바닥에 덕지덕지 이어붙이거나 매일 일하는 사무실 책상 위를 빈틈없이 덮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가짜 무늬들을 한번 가만히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십시오. 오랜 세월 자연이 비바람을 맞으며 스스로 만들어낸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라 차가운 기계가 억지로 마구잡이로 찍어내어 마치 살을 베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거칠고 사납게 뻗어나간 뾰족한 선들이 이리저리 무질서하게 엉켜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억지스럽고 흉측한 무늬들은 단지 시각적으로도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어지럽고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간의 따뜻한 생기마저 무참히 싹둑 베어내버리고 맙니다.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서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고 온기를 부대끼는 거실이나 여러 명의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피 말리는 치열한 하루를 버텨내는 그 소중하고 절박한 무한일수록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질감과 무늬가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의 얄팍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겨울날 만지면 소스라치게 차갑게 번쩍이는 무거운 철제 가구들 틈새로 뾰족하고 매서운 가짜 나무별 무늬가 바닥과 벽을 뱀처럼
어지럽게 뒤덮고 있다면 그 공간은 마치 날 선 가시덤불 속에 알몸으로 갇힌 것과 같은 흉흉하고 서늘한 파동을 쉼없이 뿜어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칠고 차가운 기운에 몸과 마음이 전염되어 신경이 바짝 날카로워지고 평소 같으면 은길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얼굴을 붉히며 짜증을 내고 거친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아무런 악의 없이 그저 툭 건넨 동료나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마치 독이 묻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푹 꽂히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그 숭고한 마음이 도리어 서로를 핥히는 거친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이 공간의 차가움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 자체가 품고 있는 시각적인 무서운 독이 매일같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생기를 바짝 말려버리면 그곳에는 절대로 따뜻하고 둥근 복이 안심하고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크고 좋은 재물운의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사무실 문을 기웃거리며 열고 들어오려 해도 그 날카로운 시트지 무늬들이 뿜어내는 거친 살기에 콕하고 부딪혀 이내 산산조각이 나고 놀란 새떼처럼 뿔뿔이 흩어져 밖으로 멀리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안 먹고 안 입으며 애써 모은 돈이 뜻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나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허무하게 쑥 빠져나가 버리고 거의 다 도장만 찍으면 되었던 그 귀한 계약이 마지막 순간에 도무지 알 수 없는 황당한 이유로 틀어져 버리는 그 억울하고 가슴 치는 원통한 일들이 비단 남의 집 텔레비전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흔하디 흔한 평범한 바닥 장식이나 책상의 껍데기 무늬로 보일지 몰라도 거대한 우주의 기운과 풍수의 깊은 이치에서 조명해 볼 때 그것은 사람의 여린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집 안으로 들어오던 귀한 금전운마저 잔인하게 싹둑 베어내어 버리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흉기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저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서서히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곁을 묵묵히 감싸고 있는 그 삭막하고 날카로운 공간의 표정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마음이 이토록 추운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 공간이 너무나도 차갑고 뾰족해서 여러분의 지갑이 겁을 먹고 더욱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토록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분의 여린 숨통을 모질게 조이고 소중한 일터와 가정을 삭막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차갑고 날 성기운을 빗자루로 쓸어내듯 몰아내고 거실과 사무실 구석구석에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신 생기를 가득 불어넣어줄 참으로 반가운 차례가 왔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으신 성철 스님께서 가난과 매서운 역경을 물리친다고 우리에게 간곡히 일러주셨던 그 특별한 나무결무늬의 정체는 결코 산 넘고 물 건너 구하기 어렵거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부자들만의 사치스러운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난 곳 하나 없이 세월의 모진 흔적을 둥글고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는 동그란 나이테 무늬이거나 마치 잔잔한 강물이 햇빛을 받으며 흘러가듯 유연하게 굽이치는 부드러운 물결 무늬를 품은 가공되지 않은 진짜 나무의 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자연이 오랜 세월 거센 비바람과 폭설을 묵묵히 견뎌내며 스스로의 속살에 훈장처럼 새겨놓은 이 둥글고 유연한 선들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안아주는 어머니의 넓은 품과 같은 한없는 포용력과 뜨거운 생명력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꼬인 운명을 단번에 바꾸고 기운을 크게 뒤집기 위해 멀쩡히 깔려있는 바닥을
다 부수고 뜯어내고 거창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라며 없는 살림에 돈을 낭비하시라는 뜻이 절대 아님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런 요란하고 힘든 수고로움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내가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다정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저 둥글고 편안하게 우리가 인위적이지 않고 온전히 살아있는 아주 조그마한 찻상 하나 혹은 부드러운 물결무늬가 쉼없이 흐르는 따뜻한 색감의 나무 탁자 하나를 주변에서 구하여 가족들이 가장 오랜 시간 모여 앉는 거실의 중앙이나 대여섯 명의 직원이 지친 몸을 밀고 차를 한 잔 마시는 사무실의 중심 공간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내려놓아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때 모서리가 뾰족하고 날카롭게 각진 네모난 사각형보다는 이왕이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둥글게 다듬어진 타원형이나 원형의 둥근 나무 탁자라면 더더욱 그 공간의 뭉친 기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풀어주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작고 따뜻한 둥근 나무 탁자가 거친 공간 한가운데 자리를 떡하니 잡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차갑고 날카로운 철제 가구들과 기계가 찍어낸 가짜 무늬들의 날선 주파수는 마치 따스한 봄볕에 두꺼운 겨울 얼음이 소리 없이 서서히 녹아내리듯 순식간에 훈훈하고 부드러운 양기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거칠게 뻗어나가며 서로를 찌르던 사람들의 예민한 시선이 나무의 둥글고 편안한 결에 가만히 머물며 스르르 안정을 되찾고 나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히 맺혀있던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과 뜨거운 화기가 조용히 땅 밑으로 흩어져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내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거나 방에서 거실로 걸어 나올 때 그 나무 탁자의 부드러운 결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지그시 쓸어안아 보십시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나무가 오랜 세월 묵묵히 품어온 그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대자연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지치고 갈라진 손끝을 타고 온몸의 핏줄로 고스란히 전해지며 오늘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들이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벅차고 희망찬 긍정의 기운을 가슴 가득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빈방 한 구석에 가구를 하나 새로 들이는 단순하고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척박한 내 삶의 땅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고 내 말년의 운명을 행운과 넉넉함이라는 따뜻한 물결로 부드럽게 틀어놓는 참으로 거룩하고도 위대하며 아름다운 일상의 다정한 의식입니다. 단순히 둥글고 부드러운 나무결을 품은 작은 탁자 하나를 거실 한가운데 들여놓았다는 이 믿기 힘들 만큼 소박한 작은 날갯짓이 실제로 벼랑 끝 낭떠러지에 아슬아슬하게 내몰려 있던 한 사람 찬란함에 건져 올렸는지 어느 청란한 봄날로 건져 올렸는지 어느 중년 가장의 가슴이 먹먹해 지지고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5제곱미터 남짓한 환기조차 잘 되지 않는 비좁은 사무실에서 6명 남짓의 직원들을 달래고 다독이며 작은 온라인 유통사업을 이끌어가던 최 대표님은 몇 해 전 온 나라를 덮친 극심한 불경기와 믿었던 거래처의 연이은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빚더미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쉴 새 없이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사무실의 공기는 한여름에도 언제나 냉동고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앞날이 캄캄해져 불안해진 직원들은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매몰차게 미루며 매일같이 날 성은성을 높이며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따스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회색 철제,
책상들만 덩그러니 놓인 그 삭막하고 숨 막히는 공간에서 최 대표님은 밤마다 남몰래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대로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극단적인 곳으로 떠나버릴까 하는 무섭고 지독한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의 의욕을 잃고 발길이 닿는 대로 이름 모를 시골길을 터덜터덜 걷다 우연히 누군가 버리고 간 듯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크고 둥근 통나무 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을 오랜 세월 맞아 겉면색은 조금 희끗희끗하게 바랬지만 그 나무의 중심에서부터 가장자리로 둥글고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나이테 무늬가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상처받고 지친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다독여주는 것만 같아 그는 비 오듯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그 고운 탁자를 낑낑대며 자신의 그 비좁고 차가운 사무실 한가운데로 조심스레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좁은 사무실에 쓸데없이 공간만 크게 차지한다며 입을 빗쭉 내밀고 불평하는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등진 채 거칠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쓰지 않는 철제 탁자들을 모두 밖으로 내다버리고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여 맑은 물에 걸레를 빨아 그 둥근 나무결을 갓난아이 목욕시키듯 정성스레 닦고 또 닦았습니다. 참았던 서러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마른 나무에 짙게 스며드는 와중에도 최 대표님은 속으로 제발 이 지독하게 엉킨 삶의 실타래를 한 번만이라도 풀어달라며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무의 부드러운 결을 끊임없이 어루만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등골이 오싹할 만큼 놀라운 일은 다음날 아침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수억 원의 돈다발이 뚝 떨어지는 그런 허무맹랑한 기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둥글고 따뜻한 나이테 무늬가 차가운 사무실 중심에 든든하게 자리를 잡은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토록 삭막하고 숨이 막혔던 공간의 온도가 참으로 신기하게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잡아먹을 듯 얼굴을 붉히며 다투던 직원들이 무의식 중에 하나둘씩 그 둥근 나무 탁자에 모여 둘러앉아 차갑고 날카로운 직선이 아닌 나무의 부드러운 곡선을 편안하게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가차없이 찌르던 날카로운 말투가 몰라보게 순해지고 사무실의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매번 전화통만 붙잡고 싸우던 거래처와의 깊은 갈등도 어느 날 그 거래처 사장님이 방문하여 그 나무 탁자 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고픈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니 마치 봄눈이 녹아내리듯 부드럽게 풀려나갔습니다. 공간의 모난 기운이 따뜻하게 둥그러지고 갈라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화롭게 하나로 단단히 뭉치자 그동안 꽉 막혀있던 재물의 물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원한 소리를 내며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아무도 지갑을 열지 않던 혹독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뜻밖의 귀인이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그 사무실을 찾아와 분위기가 참으로 편안하고 묘하게 신뢰가 간다며 그 자리에서 큼지막한 계약을 흔쾌히 맺어주었고 그 맑은 기운을 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작고 소중한 기적들이 연달아 축포처럼 일어났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최 대표님은 그토록 밤잠을 설치게 했던 무섭고 거대한 빚의 수렁에서 완전히 홀가분하게 벗어나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눈물 섞인 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번 다가올 눈부신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숨이 끊어져 죽어있던 나무 조각이 혼자서 마법처럼 살아서 기적의 금괴를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둥글고 다정한 나무의 결이 삭막하고 매서웠던 사무실의 도끼를 스펀지처럼 살포시 빼내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나고 뾰족한 마음을 소미불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으며, 그렇게 맑고 투명해진 사람들의 선한 기운이 결국 멀리 있던 귀인을 부르고 막혀서 썩어가던 재물의 길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아주 튼튼하고 거대한 복의 통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해서 이제 동그란 나무상 하나 샀으니 모든 근심 걱정이 끝났구나 하고 무장해제하며 안심하기에는 턱없이 이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시리도록 새기고 죽는 날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참으로 무섭고도 뼈가 저린 경고가 아직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이 나무결문이가 집안의 죽은 운기를 살려내고 엄청난 재물을 자석처럼 부른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전해 듣고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분수에 맞지 않는 헛된 과시욕과 탐욕에 사로잡히는 아주 치명적이고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현재 자신의 통장 형편이나 집안꼴은 전혀 굽어살피지도 않은 채 그저 놀러오는 남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 수천만 원을 가볍게 호가하는 번쩍이는 수입 원목 가구를 억지로 거실에 우겨넣거나 깊은 산속에서 수십 년 된 희귀한 나무 뿌리를 몰래 캐어다 좁은 사무실을 박물관처럼 장식하곤 합니다. 이러한 허세 가득한 행동은 우리 공간에 맑고 부드러운 생기를 조용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 아주 어두운 곳에 똘리를 튼 지독하고 무서운 탐욕을 밖으로 꺼내어 집 안한 가운데에 흉측하게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오직 남의 부러운 눈먼 시선만 의식하며 억지로 화려하게 꾸며낸 그 탐욕의 무늬들은 아주 독하고 지독한 산성 화학물질과도 같아서 오히려 맑고 순수하게 순환하려던 집안의 여린 기운을 순식간에 썩은 물처럼 만들고 흉측하게 부식시켜버리는 치명적이고 맹독을 품은 독버섯으로 무섭게 돌변하고 맙니다. 무리에서 빚을 내어드린 번쩍이는 가구가 매일 눈앞에 아른거려 밟히고 매달 다가오는 할부금 걱정에 가슴을 치며 한숨만 푹푹 쉬게 된다면 그 비싼 나무가 뿜어내는 원망 섞인 기운은 결국 여러분의 피를 한 방울씩 말려 죽이는 참으로 무서운 저주가 되어 여러분 스스로 재물의 숨통을 꽉 틀어막고 목을 조르는 끔찍한 우리의 삶의 운명이라는 것은 분수를 모르고 허영심만을 쫓아달리는 이에게는 결코 그 넉넉하고 인자한 미소를 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어리석은 탐심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섭고 끔찍하게 내 소중한 공간으로 스며들려던 그 귀한 모든 복을 현관문 앞에서 송두리째 무참히 박살을 내버리는 가장 거대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 멀리 밖에서 찾아오는 도둑이나 악귀가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얇은 입술 틈새로 매일같이 무심코 툭툭 튀어나오는 가시 돋친 뾰족하고 매서운 말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리켜 사람의 입으로 짓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벗어나기 힘든 깊은 죄 즉 구업이라고 아주 엄하고 무섭게 부릅니다. 아무리 거실 중앙에 수백 년을 묵은 가장 따뜻하고 상스러운 나무결을 정성스레 닦아 가져다 둔다고 한들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지붕 아래 좁은 방에서
매일 살을 맞대고 숨을 섞어 사는 소중한 가족들끼리 혹은 같은 험난한 배를 타고 풍랑을 견디며 일하는 동료들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깊게 베어버리는 말 평생 씻을 수 없는 흉터 같은 상처를 남기는 한겨울 매서운 눈보라 같은 말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없이 매일 밥 먹듯 쏟아낸다면 문턱을 살포시 넘으려던 그 고운 복의 기운은 들어오기도 전에 즉시 갈기갈기 찢겨나가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속이 답답하다고 해서 어휴 내가 눈이 삐었지. 널 어쩌자고 곁에 두어서 내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우리 다 같이 콩 망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생각 없이 내뱉는 가슴씩 독한 소리들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허공에 던져본 가벼운 투정이나 푸념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입술을 매몰차게 떠나 밖으로 튀어나온 이 거친 숨결과 단어들은 아주 시퍼렇게 날이 선 살기를 띠뜨거운 불꽃이 되어 집안 구석구석을 무섭게 태우고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던 다정한 나무결에 찰싹 들러붙어 결국에는 그 나무가 뿜어내던 고마운 기운마저 새까만 숯구덩이 재로 활활 태워버리고 맙니다. 천신만고 끝에 둥근 나무의 따스한 파동을 타고 이제 갓발을 들인 너무나도 여리고 갓난아이같이 따뜻한 재물운의 작은 새싹이 미처 파란 잎을 한번 피워보기도 전에 서로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거친 말투라는 매서운 된소리가 내리쳐 그 자리에 꽁꽁 얼어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비싸고 좋은 나무를 집안에 들이는 것은 내 말년에 복을 짓는 그저 반쪽짜리 절반의 준비일 뿐입니다. 텅 비어있는 그 나머지 절반의 그릇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의 뾰족한 입술을 둥글게 다듬고 내 곁에서 숨쉬는 사람을 향해 건네는 진심 어린 따뜻한 격려와 눈병감사의 말로 하루하루 정성껏 채워나갈 때 비로소 내 삶의 둥글고 찬란한 복덩어리가 완전하게 제자리를 찾아 굳건히 잡게 된다는 이 엄연하고도 무서운 사실을 우리 죽는 그날까지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서러웠던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 긴 호흡으로 숨을 고르며 이 길고 긴 이야기에 가장 깊고 영롱하며 아름다운 본질적인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남김없이 깊이 꿰뚫어 보시고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참된 깨달음을 얻으셨던 성철 스님께서 어찌 이 속물적인 세속의 돈 몇 푼을 지갑에 더 긁어모으자며 그저 집안에 나무조각 하나를 드리라는 얄팍하고 가벼운 인테리어 요령 따위를 우리 같은 가여운 중생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셨겠습니까? 잠시 곁에 둔 것들을 내려놓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가만히 그 스승님의 깊고 넓은 속내를 헤아려 보십시오. 거실 한 구석에 얌전히 놓아둔 그 다정하고 조용한 나무결이 사람들이 잠든 밤사이에 엄청난 지폐다발로 둔갑을 하는 전래동화 속 요술 도깨비방망이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가슴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굳이 산에 흔하게 널린 나무의 문이라는 아주 평범한 사물의 이름을 빌려 우리 가슴에 꼭 쥐어주고자 하셨던 진정한 가르침은 결국 그 말 없는 고요한 나무의 순리를 잊지 말고 삶에 치여 모질고 거칠어진 우리 딴의 마음에 깊고 깊게 새겨보라는 참으로 거룩하고도 눈물겨운 사랑의 방편이었습니다. 아무런 불평 한마디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저 깊은 산속의 나무들을 한번 가만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의 따스하고 간지러운 햇살만 편안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름날 온몸을 사정없이 휘감는 모진 비바람과 사리에는 듯한 한겨울 매서운 눈보라의 핍박을 피하지 못하고
오직 묵묵히 그 제자리에서 뿌리를 받고 모든 고통을 다 견뎌냅니다. 세찬 바람에 소중한 가지가 뚝 부러지고 거친 돌에 긁혀 겉껍질 살찬시 처참하게 찢어지는 비명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나무는 지나가는 바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심어둔 이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뼈아프고 시린 상처의 자리를 자신의 진액으로 덮어 단단한 옹이로 보듬어 안으며 스스로의 몸통 속에 더 깊고 아름답고 둥근 나이테를 아주 묵묵히 하나둘씩 새겨나갑니다. 스님께서는 그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생명의 결을 매일매일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서 예고 없이 다 닥쳐오는 시련과 동지, 이 캄캄한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지독하고 가혹한 가난의 역경, 또한 결국에는 나의 연약한 내면을 수백 년 된 거북처럼 단단하고 둥글게 빚어가는 훈장과도 같음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이 무지함 속에서 행복이라는 눈부시고 찬란한 파랑새가 내 낡은 집 담장 밖 저 멀딘가의 거대한 돈다발과 번듯하고 이름난 명예라는 아주 화려한 깃털을 한껏 뽐내며 앉아있을 것이라 바보처럼 맹신하며 눈을 부릅뜨고 밖으로만 숨 가쁘게 헐떡이며 내달렸습니다.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의 결은 날카롭게 쩍쩍 갈라져 피를 흘리고 있는 채로 밖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무언가를 억지로 수레에 끌어와 내 창고에 꾸역꾸역 채워 넣어야만 비로소 겨우 안심이 되는 아주 슬프고 고독한 병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하고 변치 않는 대운과 옹달샘처럼 마르지 않는 삶의 진정한 부유함은 결코 내 집 밖에서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조용히 흐르듯 자연의 거대한 순리를 무식하게 거스르지 않고 내게 닥친 서러운 고난과 역경마저도 나무의 부드러운 나이테처럼 둥글고 너그럽게 감싸 안을 주라는 참으로 유연하고 평온한 마음의 밭에서 비로소 이슬처럼 스스로 맑게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 겨누었던 날카로운 원망의 칼날을 조용히 거두고 내 마음 구석에 도단한 뾰족한 모서리를 둥글게 사포질하듯 깎아내려갈 때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 그 어떤 귀한 목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나무결의 무늬를 내면에 훈장처럼 가지게 되며 그 흔들림 없이 평온한 심상이야말로 세상 어떤 엄청난 돈다발로도 감히 살 수 없는 내 인생 최고의 횡재이자 찬란한 말년을 든든하게 지켜줄 굳건한 복덕이 되어 줄 것입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때로는 길게 한숨을 쉬고 때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의 긴 이야기를 곁에서 끝까지 다정하게 지켜주고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또 가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머리 숙여 깊은 존경의 마음을 두 손 모아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모진 세월의 칼 같은 비바람과 피가 마를 듯 무서운 가난의 거센 풍파를 이 여린 온몸으로 맨몸으로 묵묵히 다 견뎌내시며 기어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이 귀하고 눈물겨운 시간까지 살아내신 여러분의 훈장처럼 쭈글쭈글 주름진 두 손과 무거운 짐을 지고 굽어진 등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수백 년 된 나무의 나이테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눈부시도록 찬란하며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의 벅찬 일과를 힘겹고 뻐근하게 마치시고 당장 이 밤이라도 좋고 아니면 내일 아침동이 밝게 트고 사무실의 낡은 책상에 앉으실 때 부디 저의 이 당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가만히 놓인 그 작은 나무결의 무늬를 따뜻한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안아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비바람의 상처를 둥글게 품어안은 그 따뜻하고 단단한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그동안 세상에 치여날이 뾰족하게 곤두서 있던 여러분의 얇고 외로운 마음을 다정하게 어머니처럼 어루만지고 다독여 주십시오. 참으로 눈물이 날 만큼 기특하게 애썼다. 나의 고단하고 외로웠던 인생아 참으로 수고 많았다. 이제부터 내 눈앞에 펼쳐질 나의 남은 날들은 저기 거목에 둥글고 고요한 나이테처럼 마냥 여유롭고 한없이 넉넉하며 평화로울 것이다라고 스스로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며 가만히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어 주십시오. 어머니, 혹시라도 아무도 없는 지금 이 조용한 순간조차도 차마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워 입 밖으로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캄캄한 방에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끙끙 앓고만 있는 삶의 묵직한 쇳덩이 같은 짐이 여전히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신가요? 내 마음을 잎사귀 하나 없는 겨울나무처럼 앙상하게 바싹 마르게 하는 내 가여운 자식에 대한 애타는 눈물과 피 마르는 걱정, 아무리 아끼고 줄여도 좀처럼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매일 밤 숨통을 조여오는 그 지독한 가난의 막막함 오랜 세월 청춘을 바쳐 곁을 지켰으나 돌아온 것은 찬바람뿐인 사람을 향한 뼛속 시린 서운함 그 어떤 남들에게 말 못할 뼈아픈 사연이라도 저는 개념치 않으니 모두 다 괜찮고 또 좋습니다. 부디 그 무겁고 날카로운 마음의 돌덩어리를 이 춥고 매서운 세상에 행여나 혼자 다 끌어안고 홀로 외롭게 울며 걸어가려 억지 부리며 애쓰지 마시고 이 조용한 영상이 끝나는 곳 맨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댓글이라는 남모를 공간을 넌지시 빌려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짐을 보따리 풀듯 슬며시 다 내려놓아 주시고 훌훌 털고 가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돋보기를 끼고 꾹꾹 눌러 적어 남겨주신 그 삐뚤빼뚤한 글자 하나하나에 맺힌 눈물 섞인 땀방울과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아픈 사연들을 제가 하나도 허투루 넘기거나 다정함을 빠뜨리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둥글고 다정한 부처님 같은 눈으로 정성껏 깊이 읽어 내려가며 여러분의 남은 앞날에는 오직 맑고 눈부신 봄날의 잎새처럼 무성하고 흐드러지게 피어나기를 두 손을 꼭 모으고 이 세상 누구보다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살면서 길거리에서 얼굴 한 번 마주친 적 없는 그저 스쳐가는 남과 같은 사일지라도 이렇게 서로의 시리고 아픈 상처를 가만히 밖으로 내어놓고 서로 쓰다듬으며 눈물겨운 마음의 온기를 조용히 나눌 때 우리들의 둥글고 따뜻한 기도의 파동들이 허공에서 하나둘씩 눈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져 마침내 여러분의 남은 고단한 생을 찬란하고 눈부시게 뒤바꿀 더 크고 거대한 기적의 푸른 숲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 저는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흘린 땀방울로 힘겹게 일구어낸 그 고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남은 말년의 시간들이 이 세상 온갖 모든 비바람을 넓은 품으로 막아주고 지나가는 지치고 병든 이들에게 깊고 넓은 시원한 그늘을 선뜻 내어 주는 거대하고 인자한 아름드리나무처럼 한없이 평안 모아 잎이 무성하게 풍성하기를 제온 진심을 다해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 오늘 제가 제 가슴을 베어내어 마음을 가득 담의 지혜가 여러분의 오랫동안 메말라 쩍쩍 갈라져 피가 나던 마음밭에 촉촉하고 참으로 반가운 생명수 같은 담비가 되어주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굳은 살 박인 저 앞으로도 여러분의 굳은 살 박인 거칠어진 두 손을 꽉 잡고 더 깊숙하고 다정한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라는 여러분의 작지만 큰 정성을 살포시 보태주시어 저와 맺은 이 소중하고 참으로 고운 인연의 끈을 끊어지지 않게 오래도록 길게 이어가 주시면 제 평생 참으로 감사하고 또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구는 일 하나 없이 무탈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고 모쪼록 마음 한구석 넉넉하고 불집처럼 훈훈한 하루 무사히 보내시길 먼 곳에서나마 이렇게 가만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